어머니, 이걸 왜 이제야 저에게? 미안하다. 이 말 평생 못할 줄 알았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떨리는 손으로 전해집니다. 이 안에 내 목숨을 살린 진실이 있다고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힘겹게 눈을 감으며 말합니다. 내가 그날 죽을 뻔했다. 그리고 널 살린 건 바로 나다.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수처럼 지내온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들 사이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눈물을 흘리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민정의 인생은 결혼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5살 봄날의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던 그날을 민정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남편 준호는 다정했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대문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처음부터 차갑게 굴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며느리는 아니지만 뭐 어쩌겠어요. 첫날부터 들은 말이었습니다. 민정은 그저 웃으며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면 투덜거렸습니다. 밥이 너무 질어.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하나?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인데 뭘 했다는 거야? 민정은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친정에서 자란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번 핀잔을 들었습니다. 너희 집은 원래 이렇게 하니? 우리 집 방식이 있어. 민정의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릇 하나 깨뜨리면 1시간 넘게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심성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게 뭐 하나 값어치 있는 물건인 줄 알아? 남편 준호는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좀 그래. 조금만 참아줘. 민정은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장손이야. 민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즉, 처세가 딸이라니. 민정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안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할 거야. 그 말이 민정의 가슴을 후벼 파듯 아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딸 하나를 키우며 시댁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민정을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솜씨가 좀 없어요. 제가 다 챙겨야 해요. 민정은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정은 딸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미움받아도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요. 엄마, 할머니는 왜 나한테만 그래?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정은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7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허리도 굽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성격만은 여전했습니다. 민정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민정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무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민정은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실까? 하지만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민정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민정은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 준호는 회사 일로 지방에 가 있었습니다. 민정은 홀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민정아. 처음으로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 편히 계세요.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잠들었습니다. 민정은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민정의 인생을 뒤흔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정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내가 할게. 민정은 이제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내 말 좀 들어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정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민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너무 미안해서 그랬어. 미안하다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정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요. 어머니,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다 말할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안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로 들어서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낡은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민정아. 이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자세히 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황급히 상자를 덮었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은 아니야. 민정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누군가를 찾으시던데요. 연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요. 민정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연이요? 네, 계속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셨어요. 민정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생에서 연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궁금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민정을 볼 때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꾸 민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민정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정은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희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지? 다음 날 민정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연희라는 분이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걸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는 내 딸이었어. 민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요? 남편 외에 자녀가 또 있으셨어요? 응. 준호보다 3살 많은 누나였지.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시댁 친척들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25살에 죽었거든.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 그것도 내 생일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은 연희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기로 했어. 너무 아팠거든. 민정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가 죽은 지 1년 뒤에 너를 처음 만났어. 저를요? 응. 그런데 깜짝 놀랐지. 너는 연희와 너무 닮았어. 민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연희와 똑같았어.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괴로웠어. 죽은 딸이 자꾸 생각났거든. 민정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를요. 미안해, 민정아.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자꾸 연희가 떠올라서 힘들었어.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넘게 받았던 냉대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민정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 기사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8년 전 강남역 근처 교통사고, 여성 1명 사망 2명 중상. 기사는 낡고 빛바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은 또렷했습니다. 민정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3명이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박연희 25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김민정 24씨와 이수진 26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정은 기사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나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그 사고에 있었어. 민정은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럴 거야. 너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한동안 기억을 잃었었거든. 시어머니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외상성 기억상실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당일 너는 연희와 함께 있었어. 함께요? 응. 너희는 친구였어. 민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딸분이 친구였다고요? 그래. 연희는 너를 정말 좋아했어. 절친이라고 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연희 생일이었어. 너희는 함께 케이크를 사러 가던 길이었지. 민정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화물차가 갑자기 돌진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격자들 말로는 연희가 너를 밀어냈대. 저를요? 응. 화물차가 너를 향해 오는 걸 보고 연희가 너를 밀어서 구했어.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바람에 연희가 차에 정면으로 치였어. 그 자리에서 죽었지.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너를 살리고 죽었어. 내 딸은 내 목숨을 구하고 떠났어. 민정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괴로웠어.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너는 연희 덕분에 살았는데 정작 연희는 죽었잖아. 어머니, 너를 미워하려고 했어. 내가 없었으면 연희가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를 지키고 싶었어. 연희가 목숨 걸고 살린 내가 불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시어머니는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너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나는 결혼을 허락했어. 민정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삼으면 평생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왜 저한테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를 보면 연희가 생각나서 괴로웠고 화도 났어. 시어머니는 자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최악의 시어머니였어. 민정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민정아,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였어요. 연희 언니를 대신해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너한테 너무 못했어.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 딸을 잃으신 분이잖아요. 둘은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정에게 연희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연희가 얼마나 밝고 착한 아이였는지, 민정과 얼마나 친했는지, 민정은 기억나지 않는 과거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사진첩을 보니 정말로 연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정말 친했구나. 응. 연희는 항상 말했어. 민정이는 내 진짜 동생 같다고. 민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친구. 그 친구의 어머니를 30년 넘게 시어머니로 모셔온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잘할게요. 연희 언니 목까지. 시어머니는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정아.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서운함과 상처가 모두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라는 친구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희 언니 산소에 같이 가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제가 인사드리고 싶어요. 둘은 함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연희의 묘비 앞에서 민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저 민정이에요. 기억 못해서 미안해요.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절 살려주셨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연희야, 민정이가 인사하러 왔어. 우리 이제 화해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연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그날 이후 매달 연희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녀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민정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요. 그럼 우리 같이 만들자.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웃는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딸 지은이도 할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저 연희 이모 닮았어요? 응, 많이 닮았어. 내 엄마도 닮았고. 지은이는 이모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 멋있다. 저도 이모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시어머니는 지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제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관계가 녹아내렸습니다. 민정은 매일 밤 연희를 생각했습니다. 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언니가 살려준 이 삶, 소중히 살게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민정을 불렀습니다. 민정아, 이거 넣어줄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연희가 아끼던 목걸이야. 내가 가져. 어머니, 이렇게 귀한 걸. 연희도 원할 거야. 내가 행복하기를. 민정은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연희한테도 미안하지 않아. 민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야 민정아. 진작 이 말할 걸 그랬어.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희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30년이 걸렸지만 민정과 시어머니는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연희의 사랑이 그들을 이어준 것입니다. 민정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자. 연희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연희야, 고맙다. 민정이를 우리 곁에 남겨줘서. 이제 그들의 집은 진짜 따뜻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가득한 곳. 30년의 오해가 풀린 자리에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민정은 연희의 산소 앞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전 행복해요. 어머니와도 화해했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언니가 절 살려주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를 돌보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할게요, 언니. 어머니 평생 잘 모실게요. 그리고 언니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민정은 일어서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연희에게 한 약속,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 민정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해 속에 살았던 두 사람이 마침내 진실을 알고 화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오해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언제든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 소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